컨텐츠 기획 1 5주차 FA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시국도 아주 복잡하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조금 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일단 지평 캠퍼스에는 화요일 날 넘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 5주차에 대한 연구 문제와 참고 PPT는 업로드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5주차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플랫폼 이야기는 기존의 플랫폼 개념과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함과 동시에 바로 5주차 이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소셜 미디어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SNS 얘기라고 하는데, 사실 SNS는 콩글리시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다. 미국에서는 사실 SNS 그러면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인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아주 초창기에 썼던 용어에서 그걸 우리는 여전히 쓰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잘 이해 못하는 우리만 하는 영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소셜 미디어가 원래 스탠다드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소셜 미디어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플랫폼 운영하는 목적과 방식의 초점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거기부터 파생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5주차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과 바로 그 안에서의 컨텐츠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초점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완전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컨텐츠를 소비하는 플랫폼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플랫폼이 달랐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플랫폼에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서 컨텐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드라마 봤니? 그 영화 봤니? 뭐 그 책 봤니? 그 웹툰 봤니? 난 그 웹툰 보니까 좋더라. 요즘 같았으면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이었다라든지 본인 스스로가 최근에 인기 있는 컨텐츠 경향에 대한 입소문을 내는 중요한 수단적 플랫폼으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지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합니다. 과연 내가 내 이름으로 팔로워를 모집하고 내가 내 이름으로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 내가 아닌 컨텐츠 IP가 주인이 돼서 컨텐츠 IP가 주체가 돼서 소셜 미디어를 운영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 소셜 미디어의 주체를 IP로 생각하고 IP와 대화를 하고 IP에게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고 IP를 중심으로 거기 사람들이 모이게 되게 된다면 그 플랫폼 자체도 또 하나의 광고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광고 플랫폼의 역할처럼 잘 된다면 어떤 컨텐츠의 기획과 유통에서도 소셜 미디어 역할은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호기심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대개 소셜 미디어는 우리가 얘기하는 편지와 우편물을 대체하는 이메일에서 시작됩니다. 이메일이 이제 카톡과 같은 소셜 미디어로 바뀌게 되고 즉시성이죠. 이 즉시성이 사실은 스마트폰과 만나게 되면서 이 모바일 디바이스와 만나게 되면서 더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전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게 되면 PC를 켜야 되고 또 PC 안에서 이메일을 봐야지 본인이 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모바일 폰에서의 소셜 미디어는 바로 연락이 왔다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이죠. 물론 뭐 익십하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소셜 미디어가 들어오게 되면 몇백 통에 끝까지 안 보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요. 뭐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 일반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일상적으로 기존의 커뮤니케이션보다는 더 빨라졌다. 그리고 그 안에 양이 많아졌다. 선생님도 이렇게 사실 소셜 미디어에 글을 짧게 써야 되는데 너무 길게 쓰는 옛날 사람이라 맨날 뭔 소리를 듣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옛날 편지나 우편물 하듯이 바로 소셜 미디어도 자기가 자기의 의견이나 의사나 뉴스를 그만큼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나 복제 기술 파일을 바로 보낼 수 있는 기술이 연동되면서 지면상에서 오프라인상에서 들었던 모든 뉴스를 바로 소셜 미디어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진 거고, 또는 인스타그램처럼 사진이나 음악이나 그 다음에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올리게 되면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소셜 미디어의 소셜 플랫폼에서 본인이 좋아했던 영화 예고편이나
본인이 좋아했던 쇼폼이나 이런 것들을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한다는 거지. 그럼 소셜미디어가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그런 같은 테이스트나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소규모 집단을 하나의 소셜미디어 내에 그룹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우리 단톡방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럼 그 사람들끼리 또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컨텐츠를 교류하고 집중적으로 소비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픈시켜진 네이버 웹툰처럼 완전히 오픈된 이런 식의 플랫폼보다 앞으로는 이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 소비 플랫폼이 훨씬 더 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우리 5주차의 연구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 본다면 아주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 페이스북이라는 그 사람들을 포기한 채로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동시켜 가고 있고 계속 새로운 플랫폼의 기능적인 진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류라고 생각했던 소셜미디어의 락인, 다시 말하면 단골 고객들, 집도끼가 점점 줄어들고 기존에 한번 들어왔던 세대가 오래 머무르면서 새로운 세대가 진입하지 않고 있으면 새로운 세대가 진입할 새로운 소셜미디어가 또 만들어지겠죠. 계속적으로 소셜미디어의 진화는 서비스의 진화와 더불어 함께하게 되고 서비스가 진화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컨텐츠의 소비가 효율적으로, 기능적으로 그리고 가치 느낌을 갖는 사람끼리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의 특화 전략이 분명히 가속화될 것입니다. 거기는 이제 AI까지 합쳐지게 되면 이제 뭐 소셜 미디어 자체에서 알고리즘이 발달하게 돼서 내가 정말 같은 컨텐츠를 같이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의 자동적인 모임이 형성이 되고 그 모임이 본인이 싫으면 그냥 나오면 되는 거고 좋으면 이런 모임에 내가 들어갔네 이렇게 계속 같이 소비할 수 있는 문화가 돼서 만약에 그렇게 집토끼들 강력한 락킹이 돼 있는 집토끼들이 모여 있는 미디어 플랫폼 다시 말하면 컨텐츠 플랫폼이 소셜 미디어에 특화된다면 그런 집단을 몇 개만 가져도 충분히 유통에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광고가 효과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전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은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라 불리는 소셜미디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럼 소셜미디어가 어느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며 지금 진화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방향은 무엇이고 지금 있는 소셜미디어에 연계돼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있는 소셜미디어로의 이동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되며 인스타그램에 연재하는 웹툰의 형태들 또 카카오톡에 연재하는 웹툰의 형태들 또 X에 연재하는 이런 형태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거기서 소셜미디어에 특화된다면 지금 유튜브에 몇 명 이상이 되면 무슨 실버 버튼 뭐 이렇게 주듯이 그런 거 이상으로도 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서의 컨텐츠 소비의 락인 현상은 더욱더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런 가설을 전제로 5주차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구 문제 바로 그겁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의 진화 현상들, 우리가 평균적으로 미디어 플랫폼의 서비스가 3단계에 걸쳐서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 진화 방식이 푸시, 먼저 밀어낸다는 거죠. 일방향으로 컨텐츠를 만든 사람이 컨텐츠 소비한 사람들한테 컨텐츠를 갖다가 준다는 겁니다. 컨텐츠를 창작 기획한 사람이 일방향적인 유통을 통해서 컨텐츠 소비자에게 도달시키는 방식, 이게 이제 푸시라는 방식이죠. 그 다음 이제 풀 방식은 뭐냐면 생산자와 창작자가 소비자에게 컨텐츠를 유통시켜서 도달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걸 본 소비자가 또 하나의 생산적인 작업을 해서 댓글을 달고 피드백을 주고 유료 결제를 하고 이런 식의 쌍방향의 정보가 왔다 갔다 오가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풀이라고 합니다. 푸시와 풀의 진화를 거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팬덤이 일상화되고 거기에 락인된 사람이 생기게 되면서 집도끼가 집적화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푸시, 풀, 락인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거대한 고정적인 소비자층이 하나의 플랫폼 내에 명시적으로 확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서도 지금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 플랫폼이 진화해가는 과정이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커뮤니케이션만 한다고 생각했던 카톡이나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도 조차에서도
이런 식의 방식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그냥 가는 데마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내가 먹고 싶었던 거 먹었던 맛난 집이나 맛난 음식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게 인스타그램 일종의 푸시였다면 그거를 긍정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비슷한 테이스트의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들고 거기서 의견들을 교류하고 피드백을 갖게 된다면 그건 결국은 또 풀로 바뀐다는 거고 그게 또 하나의 독립적인 하나의 카테고리를 형성해서 그 안에서 계속적인 정보가 양산되고 그 정보를 긍정적으로 호응하거나 또 어그리하는 사람들이 또 그 조직에 계속 또 들어오게 돼서 이게 100명, 1000명, 10,000명이 되는 하나의 부분적인 그룹핑이 된다면 그게 바로 락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그런 사례를 찾는 것이 1번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소셜 미디어, 다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중에서 과연 이렇게 푸시와 풀과 락킹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현재 우리 눈앞에서 진화되고 있는 형태는 어떤 것이냐.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본다면 그 컨텐츠 유통의 지배력을 확보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미디어 플랫폼 내에서 그런 식의 컨텐츠 유통의 지배력을 확보해가는 방식을 먼저 찾아보고 그런 유사한 형태를 다시 답습해서 똑같이 소셜 미디어 내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유쾌하고 좀 더 스마트하게 바뀐 소셜 미디어의 진화 방식은 있겠는가? 이걸 한번 찾아서 제시를 해보는 것이 첫 번째 연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조금 더 다른 식의 진화 방식이죠. 1세대, 2세대, 3세대로의 진화 방식을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진화 방식은 커뮤니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커뮤니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친한 사람들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나랑 네트워크가 된 사람들끼리 그냥 모임이에요. 모임.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커뮤니티죠. 그 안에서 뭐 활성화됐던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친구야 반갑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이제 뭐 동창회, 향후회, 군인 뭐 동지회, 뭐 이제 학부모회, 뭐 아버지 모임 뭐 이렇게 정말 친하던 사람들끼리 모이는 일종의 커뮤니티가 1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세대는 온라인 관계를 추가로 형성하는 그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잘 모르던 사람도 그 안에서 만나게 되고 그 만났던 사람들이 동일한 주제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면서 끊임없이 그 온라인 그룹이 커지는 거. 이게 이제 2단계 형성이고요. 3단계가 바로 그렇게 커진 사람들 사이에서 컨텐츠라는 이슈가 중심에 배치되면서 컨텐츠 이슈가 관계를 더 확장시키는 기폭 효과를 하게 된다는 것이 3단계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 플랫폼의 진화 방식처럼 푸시, 풀, 락킹이라는 과정이 있는 반면에 또 소셜 미디어의 진화 과정은 어떻게 본다면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면 바로 1단계에서의 커뮤니티, 2단계에서의 온라인의 관계 설정, 확장, 그 다음에 3단계에서 컨텐츠가 중간에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뭐 이런 식의 발생이 된 이유가 결국은 웹 1.0, 웹 2.0, 웹 3.0 시대로의 진화 속에서 그런 기술적인 여건이 맞아 떨어지니까 소셜미디어가 진화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웹 1.0에서 웹 2.0이 된다는 것은 똑같아요. 푸시만 했던 거지. 1.0이 푸시라면 2.0이 풀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소비만 하는 거 아니라 내가 그린 웹툰을 업로드를 하게 됐다는 거. 2.0 시대. 3.0 시대는 그보다 더 나은 여러 가지 서비스가 더해진 거죠. 그렇다면 과연 그 다음 뭐야? 4세대는 뭐냐는 거지. 이미 4세대가 시작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 2, 3세대의 소셜미디어의 진화 단계에서 과연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4세대로 본격화될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는 어떤 게 있을까? 이걸 한번 더 찾아보는 게 두 번째 연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혀 다른 방식의 분석이지만 어떻게 본다면 거의 일치하는 용어의 정의와 개념적인 전제가 좀 다를 뿐이지 사실은 흡사할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의 연구 문제. 하지만 이제 2번 연구 문제가 정확하게 이제 프리딕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그래 그러면 1, 2, 3세대가 그런 성격이 됐다면 4세대를 규정할 수 있는 의미는 뭐가 될 것인가? 4세대로의 진화적 방향과 방향성과 주제는 어떤 것들이 가장 강력하게 자리를 잡을 것인가를 판단해 보는 게 두 번째 연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 소셜 미디어, 소셜 플랫폼에서 가장 강력한 장르적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숏폼입니다. 모바일 폰, 스마트폰 이게 이제 전화기로부터 출발했고 들고 다니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래 보기가 애매합니다. 차라리 오래 보면 TV를 보든가 극장을 가지. 이걸 들고서 우리가 1시간, 2시간 뭐 지금 여러분 세대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래 보기에는 화면이 너무 작고 협소하고 또 음성도 귀로 이어폰으로 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제한적인 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되게 짧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전화가 온다거나 다른 정보가 들어온다거나 또 이동을 해야 된다기 때문에 어디서 계속 집중하고 보기가 애매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적인 습관이나 소비적인 행태가 짧아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숏폼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틱톡처럼 숏폼 플랫폼도 나와서 이렇게 성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모든 플랫폼이 전부 다 지금 다 숏폼을 전진 배치하고 유튜브도 딱 키면 숏폼부터 나와. 모든 것들이 숏폼을 만들었어요. 이름만 좀 다를 뿐이지. 과연 그렇다면 지금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숏폼의 역할은 뭔가? 숏폼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주목성과 숏폼이 주고 있는 형태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싶은 거지. 소셜 미디어에 등장하는 숏폼들이 어떤 장르가 제일 많은지, 그리고 그런 장르적 경향성에서 러닝 타임은 과연 몇 분 정도를 숏폼이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아주 일정한 정도의 시간 이내의 숏폼이 고정적이고 반복적인 장르를 양산하면서 과연 그들이 타겟팅하고 있는 타겟 오디언스, 목표 고객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중국 같은 틱톡 사례를 든다면 애니메이션도 중국 애니메이션의 발달이 바로 이 틱톡이라는 숏폼 플랫폼에서 시작됐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아주 유머러스하고 개그, 좀비적인 이런 것들, 무턱대고 어이없는 이런 캐릭터들이 숏폼으로 애니메이션화 되면서 그 캐릭터의 유머러스함과 독특함이 사람들한테 인지가 되고 그 인지된 캐릭터의 그 인기가 결국은 신뢰도로 전환이 되면서 상품에 얹히게 되고 그 상품에 얹혔던 일종의 그 한정판 상품들이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사람들한테 완판이 되면서 캐릭터의 인지도가 상승하게 되죠. 그게 나중에는 이제 일정한 분량의 숏폼을 넘어서 시리즈 애니메이션이나 극장용까지 만들어지는 이런 식의 지속성 있는 전략들이 성공하고 있다는 거 중국에서. 그래. 그 숏폼으로 일단 첫 발자국 뛰는 컨텐츠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퍼스트 임프레션이니까 완벽한 첫인상에 대한 첫 느낌을 강력하게 줄 수 있겠느냐. 그게 사실은 또 다른 숏폼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숏폼 형태의 소셜미디어의 혁신 전략적으로 과연 그 숏폼은 어떠한 장르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 요즘 중국에 나온 숏폼들 막장 드라마가 많지. 그 다음에 막 판타지도 많고 그 스토리가 갑자기 점핑을 해. 노점상에서 뭐 어렵게 노점상을 하는 젊은이가 있는데 호텔 아주 고급 호텔 회장이 와가지고 아들아 가자 뭐 이렇게 데리고 가는 이야기 듣지. 뭐 갑자기 막 신분 상승이 막 해버린다거나 뭐 이런 식의 한국의 막장 드라마 같은 것이 숏폼에서 등장하는데 결국 이러한 독특한 장르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숏폼 컨텐츠의 주된 메인 장르와 과연 그들은 숏폼을 어느 정도 시간대로 숏폼이라고 하는 건지, 러닝타임의 제한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정말 숏폼이라는 형태로 타깃팅하고 있는 목표 대상은 어느 그룹인가. 물론 이것도 다양한 주제성이나 장르나 러닝타임의 전제에서 다르게 설정된다고도 봐야죠. 아마 그런 고민들을 좀 정리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독특한 장르가 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죠. 숏폼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장르가 있다면 그 장르는 시간이 러닝타임 몇 분 정도고 그 타겟은 누구고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정리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발표를 하게 되는 친구들은 한번 그런 데 주목해서 정리를 한번 더 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챗GPT입니다. 생성형 AI지요. 생각해보세요. 1년 전만 하더라도 전국의 만화 웹툰 관련 학과에서 AI 과목을 손도 못 댔습니다. 말도 못 꺼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안에서도 그
네이버 웹툰 안에서도 AI로 웹툰을 그린 것 같다라고 오해를 받거나 공격을 받으면 바로 그 네이버 웹툰의 댓글창에 뭡니까? 그 웹툰 보지 말기. 그 웹툰 안 보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불매 운동이 막 생겨났었죠. 어떻게 인공지능을 컨텐츠에 가지고 와? 택도 없어. 했던 때가 1년 전입니다. 근데 우리 과는 벌써 2년 전부터 AI 공부를 하고 있었고 AI 관련 과목들을 실제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뭐 너무 빠르다 그게 말이 되냐 아이들의 여론을 잘 판단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비판도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우리 과는 유일하게 밀어붙였고 지금은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동아리도 생겼고 훨씬 더 수월하게 관련된 업무들을 이미 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모든 웹툰 학과들이 AI 과목을 만들려고 하고 거기에 생성형 AI가 웹툰의 프리프로덕션 단계, 애니메이션의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의 기획 단계를 설정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루틴하게 하게끔 트렌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소셜 미디어라는 플랫폼에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 챗 GPT 같은 생성형 AI 기술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생성형 AI도 우리 프롬프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질문을 하죠. 파일을 주고 그럼 걔가 생성을 합니다. 결국 생성형 AI라는 주체한테 우리가 소비자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지. 결국 생성형 AI로 불리는 챗 GPT가 소셜 미디어와 접목하고 융합하면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또 어떻게 진화해 갈 것인가? 이건 아주 흥미로운 주제고 점점 더 우리가 그런 질문을 소셜 미디어에 챗 GPT에 많이 하게 되면 챗 GPT는 그만큼 더 진화해 가겠죠.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말한 알고리즘이라는 것, 내가 정말 한번 봤던 장르를 계속 보고자 하고 내가 좋아하는 배우의 작품을 계속 보고자 하고 내가 선호하는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계속 보고자 하는 내 의욕이 챗 GPT 프롬프트에 반영이 되는 순간 챗 GPT는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그게 결국 소셜미디어와 접목될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능성 속에서 챗 GPT가 최근처럼 유료 버전이 일상화되고 뭐 수억 명이 막 그 개인 프로필을 뭐 마블식으로 바꾼다든지 지브리식으로 바뀐다든지 뭐 스머프식으로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설이 있던데 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기술적인 흥미로운 시도들이 일상화되고 일반화된다면 이제 생성형 AI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의 협업 아니면 아예 생성형 AI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진화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결국 그래서 우리는 생성형 AI, 챗 GPT 같은 새로운 소셜 미디어에 연계되는 전략이 지나다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지배적인 소셜 미디어와의 역학관계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완전 재배치됩니다. 근데 이 재배치라는 건 리셋은 한순간이에요. 아차 싶게 주류가 바뀝니다. 요즘은 메인스트림이 한 번에 바뀌어요. 그래서 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챗GPT 아직도 안 쓰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제는 자유스럽게 써야 되고 프롬프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잘 질문을 해야지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챗GPT를 칭찬해주고 계속 그 지지를 해주고 의욕을 주면 더 좋은 답이 나옵니다. 자기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더 전문적인 능력이 있다고 전제를 시켜주면 나의 능력을 그렇게 평가해준다면 내가 책임져야지라고 더 잘한다는 거야. 이미 그렇게 시스템이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챗 GPT가 도입된 이후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어떻게 진화해가고 있는지 그걸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게 네 번째 연구 문제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금까지 나왔던 네 가지 연구 문제를 통틀어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소셜 미디어형 컨텐츠 플랫폼에서는 얼마나 특별한 전략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더 락인시키고 더 팬덤화시켜서 안정적인 소비 유통 구조로 만들어낼 것이냐 또는 유튜브 같은 로직을 통해서 광고 플랫폼의 기능을 더욱더 극대화시켜서
창작자와 생산자에게 그만한 가치를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다시 환급해 줄 것이냐 이런 고민을 발견하고 찾아보자는 게 다섯 번째 연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네이버 웹툰이 메인스트림이었는데 인스타툰이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나오는 챗 GPT 중심의 소셜미디어가 네이버 웹툰을 대체할 수 있다.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 네이버 웹툰 자체가 지금 그런 고민 속에 있을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지금까지 해왔던 컨텐츠 플랫폼의 역할로는 더 이상 생존하기가 어렵다. 그럼 소셜미디어랑 접목해야 된다. 그때 그새 AI가 와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생성형 AI와 연계된 새로운 AI 서비스와 소셜미디어가 합해지면서 거기에 컨텐츠를 어떻게 태울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미 그러한 거에 대한 준비 버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찾아보는 게 다섯 번째 연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컨텐츠 기획 1 5주차 커뮤니케이션 플랫폼과 컨텐츠 전략이었는데 결국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연구해야 될 명분과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방향성을 지적해 준 것은 너무나 빨리 플랫폼 성격이 진화하고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매일 들어가고 수시로 들어가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즉 소셜미디어라는 것이고 그 소셜미디어가 세대에 따라서 점점 더 새로운 서비스로 진화해 가면서 새로운 옷을 입기도 하고 아니면 공간을 바꿔 타기도 하고 다른 서비스로 교체되기도 하고 그런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시기에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 걸 제대로 알고는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변화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은 하고는 있는지 그런 자세를 확인하는 그런 주차가 되겠습니다. 다시 1번부터 5번까지 연구 문제를 천천히 보시고 샘플로 선생님이 업로드 시켜놓은 선배 그 참고 PPT도 한번 보시고 주제물을 잘 보면서 특히 지난주도 그렇지만 이번 주도 중요 개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푸시풀, 락킹부터 시작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예측, 쇼폼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적 특징이나 러닝타임에 대한 특성들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컨텐츠 기획 1 5주차 FL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